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본판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제목은 무라카미 하루키 비판에 비판으로 반박, 부끄러운 일, 일본 총리도 언급입니다.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 1순위로 언급되는 세계적 작가죠. 상실의 시대로 유명한 그가 자국 총리 비판을 포함하여 코로나 사태와 사회 혼란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을 다룬 기사군요. 간단한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극심해진 사회 혼란, 이를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정치권 등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총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2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무라카미는 프랑스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며 경제의 글로벌화, 포퓰리즘, 인터넷의 발달 등과 따로 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빚어진 혼란을 단순한 감염 사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문제와 결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 노출을 자제해 오던 무라카미는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내곤 했다. 앞서 7월 그는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일 경우 간토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처럼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것을 진정시켜 나가는 것이 미디어의 책임이라 말했다. 리베라시옹 인터뷰에서 무라카미는 정부나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끌어갈 위험을 언급한 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게 과학자,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 세력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라카미는 언론과 SNS에 오가는 말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받으면 제대로 답하지 않고 다른 비판으로 맞받아치는 현상이 그렇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총리마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며 자기 안에 무엇을 가졌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놓고 아베 신조 전 내각과 스가 요시히데 현 내각이 국난을 핑계로 불리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의 글을 입맛대로 끌어들여 정부 비판만 한 것처럼 쓰고 있다. 애초에 이 기사 스스로 인용한 부분에서도 미디어가 루머에 기여하는 위험을 말하고 있고 미디어라면 조심해야 하는데 이미 이 기사부터 왜곡하고 있다. 과학자, 연구자의 역할은 사실을 근거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바탕으로 국민이 정치인에게 나아갈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방향성 결정을 일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권위주의로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다. 일본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판도 언론 자유이고 비판의 비판도 언론 자유입니다. 상대에 따라 대응을 바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실 과거 한국에 대해 일본은 성심성의껏 대응해왔다. 이게 안 통하는 나라라서 이러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책이다. 비판으로 지칠 때가 많다. 이런 비판에도 지친다.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비판의 비판도 당연히 그 범주에 든다. 말을 장사 도구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기 룰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어떤가? 원래 일본 국내에서는 그걸로 좋아도 해외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없이 대꾸 없이 두고두고 일본의 국익을 해쳐온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라카미 씨는 대중문학 전문인 분이지요. 아사히 마이니치처럼 이런 기사를 내거나 읽는 인간에게만 이해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관동 대지진을 여기에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일을 말한다면 민중보다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린 언론을 왜 규탄하지 않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한국신문이 무라카미 하루키 발언을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상황은 세계 기준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없고 독재와 차별이 있는 20세기 초의 독일 같으니까. 주장에 대해서 반론 제안이라면 좋다. 그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최선의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즘은 자기 주장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뿐이다.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이율 배반의 처지에선 일본인의 논의는 전혀 건설적인 논의로 발전하지 않는 게 바보 같지 않은가? 결론에 오른쪽 혹은 왼쪽의 상표만 붙이면 된다. 거기서부터 중용을 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인터뷰 전문을 읽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겠다. 문맥적으로 수상한 부분이 많다. 이것 따다 붙이기 해서 제 멋대로 해석한 거 아니야. 비판에 비판으로 반박,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정론일 뿐. 총리인 사람이 외풍에 현혹되지 않고 신념을 관철하기 바란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쓰여 있지만 적어도 스가는 안 된다 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의도로 정치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 기사처럼 한국 언론의 반일 프로파간다에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점만은 꼭 물어보고 싶다. 기사 내용을 추인한다면 그도 반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지에 정식으로 항의할 일이다. 그의 의견이 반일이 아닌데 그것이 반일 재료로 사용되는 걸 허용한다면 그건 반일이다. 할 말 있나? 나도 포함해서지만 일본인은 논의에 서툴다 라고 자주 느낀다. 일본인의 뿌리 깊은 국민성과 논의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이 모여 논의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패턴이다. 1. 발언자의 주장에 전원이 침묵을 지킨다. 2. 발언자의 주장에 대해 반증하지 않고 감정적인 주장으로 반박한다. 재판에서는 주장 근거의 정당성을 일일이 검토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정치판에서는 그렇지 않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말한 사람이 임자니까 일본의 정치가는 편할 것이다. 나는 확실히 대책하고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면 확실히 대책하고 있다고 되는 거니까. 결국 각자 입맛에 맞는 말만 하고 기사화하고 인용하는 것뿐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를 읽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기사가 일본의 총리도 언급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아 기사를 읽히지 않고 나쁜 인상만 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역할은 하고 있다. 편향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 돌쇠 한마디. 요즘 일본 정치 현실을 꼬집는 외신 보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인데 다들 뱉어내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